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38부 쇼군 또다시 교토로 상경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5년 1월 일단 조슈번이 항복을 한 후에 사실상 이제 에도 막부의 섭정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었어요. 당시 에도마쿠가 참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정말 골칫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지금 에도마쿠가 조슈원에만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또 문제였냐면요. 바로 이 요시노부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번, 그 미토번에서 일어난 텐구당의 난에 온 신경을 지금 현재 뺏기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좀 옛날 얘기가 됐죠, 이것도. 안세이 대국 당시 에도 막부를 이끌어 나가던 다이로 이나우스케가 한번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죠. 당시 고메이 천황이 좀 불장난을 했었어요. 위험한 장난을 했었는데 에도 막부를 조금 이제 디스하는 내용을 밀칙으로 내렸는데요. 어디다 내렸냐면 바로 미토번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나우스케가 바로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안세이 대국이라는 옥사를 일으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나우스케가 미토번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너네 당장 그 천황의 밀칙을 막부에다 제출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토번의 사람들이 의견이 반으로 갈린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러다가 번이 홀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그 밀칙을 순순히 넘겨주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천황의 밀칙을 넘겨주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멸문지화를 당하면 당했지 절대로 이거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밀칙을 그냥 넘겨주자. 차라리. 이게 좌마파 쪽이 주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이거 넘겨줄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쪽이 도막파였죠. 그 미토번의 도막파를 따로 이제 텐구당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미토번 내에서는 좌막파와 도막파 사이에서 그야말로 피로 피를 씻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초기 밀집권으로 시작된 미토번의 내전은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원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밀칙이 지금 어떻게 된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게 됐고, 실제로 뭐 이나우스케도 미토번을 지리멸멸하게 만든 속셈으로 그런 요구를 했던 거지, 진짜로 뭐 밀칙을 갖다 어떻게 뭐 자기가 가져오려고 했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에도 막부도 미토번도 이제 더 이상 그 밀칙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미토번의 내전은 어떤 양상으로 가게 되냐면은 그야말로 피해 복수를 하는 걸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좌마파 세력이 도막파 세력을 한번 쓸었다. 다음번에 이제 도막파가 반격을 가해서 좌마파를 또 쓸어버리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조슈번도 좀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토번 같은 경우는 이런 양상이 꽤 오랜 세월 동안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렵 이제 미토원 번정은 드디어 이제 좌막파가 승리를 해가지고 승기를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텐구당, 잔당 세력은 약 한 1천여 명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이들은 요시노부한테 직접 직소를 올리겠다라면서 교토로 진군을 개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군사적인 진군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 성격이 강한 그런 행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탱구당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도쿠와 요시노부가 어쨌든 간에 미토번 출신이니까 미토 번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줄 거다. 설마 한때 가신들이었는데 우리 보고 다 배 그으라고 하겠냐. 그래서 이제 좀 선처도 요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달라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서 교토 진군을 개시를 했던 건데, 근데 요시노부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도쿠가 가문이라 이거죠, 자기도. 요시노부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에도마쿠의 안위를 뒤흔드는 저 텐구당,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하여튼 지금 도막파 세력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부 문제가 있는 애들이고 다 쳐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지 않으면 당시 요시노부가 통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노부의 처지를 좀 이제 이해할 필요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시노부가 나는 일으킨 탱구당에 대해서 어떤 처결을 내리냐면은 철저한 비관용 원칙을 내세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탱구당은 무자비하게 토벌을 당했고, 그래서 거의 한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뭐 이런저런 처벌들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관련된 가족들까지 다 연좌를 걸어가지고 처벌을 시켜버렸는데, 이때 처벌당했던 사람들이 꽤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민심이 조금 뒤숭숭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껏 조슈번을 항복시킨 다음에 탱구당의 난으로 다시 세상이 시끄러워졌고, 더군다나 이제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자신의 고향을 그런 식으로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시노부를 쳐다보는 시각이 좀 약간 세해진 것도 있어요. 저거 좀 너무하지 않나. 근데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에도마코의 통치가 공고해지기 힘들다. 그리고 나는 미토번이기 전에 뭐다? 바로 도쿠가 가문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하가 좀 많이 술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또 이제 고메이 천황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메이 천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쇼군인 이에모치에게 지금 즉시 교토로 상경을 해서 천하의 민심을 다독여 달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황이 부른다고 쇼군이 강아지처럼 쫄래쫄래 간다. 그거 언제부터 그랬냐 이거예요. 원래는 가불관계가 반대였잖아요. 쇼군이 갑이었고 사실은 천황이 을이었어요. 명목상 천황이 윗사람이긴 했죠. 하지만 에도마코 창립 이래에 천황과 쇼군의 관계는 항상 쇼군이 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군이 교토에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쿠가 이에모치가 쇼군으로 올라온 이래 진짜 거의 한 200년 만에 이제 쇼군이 교토를 상경하는 엄청난 대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그거 이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유도 뭔가 좀 약간 거시기 해요. 지난번에 교토에 갔을 때는 정예표를 한 직후였으니까 뭐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갔다 치더라도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뭔가 지금 이렇게 천황이 쇼군을 손쉽게 오라가라 한다는 모양새가 이게 에도마쿠의 중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짜증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도마쿠의 중직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요. 과거 이나오스케가 발탁한 수권파들이 여전히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권파에 속해 있던 중신들은 현재 뭐 어쩔 수 없이 점화파가 장악하고 있는 에도마쿠의 정권의 중진으로서 남아있기는 있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점화파 세력들이 그다지 썩 달갑게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권파 출신의 중신들은 현재 쇼군을 강아지처럼 오라가라 하는 고메이 천황은 물론이거니와 애초에 이 나오스케를 암살한 낭인들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그 미토번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 미토번 출신인 요시노부가 현재 섭정 비스무리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도마쿠의 중신들은 당연하게도 미토원의 출신이면서 교토에 머물고 있으면서 천황을 보좌하면서 에도마쿠를 또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도쿠가 요시노부에 대해서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도대체 몇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미토번 출신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이제 섭정직도 아닌데 섭정직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정 비스무리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어쨌든 이 사람은 좌망 노선이라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메이 천황의 밑에 있으면서 지금 천황의 힘을 계속 이제 본인이 이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천황이 저런 식으로 설치고 다니는 이유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에도마쿠의 중신들은 하여튼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도마쿠 중신들은 요시노부가 교토에 머물면서 천황에게 굽신거리기나 하니까 저렇게 천황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쇼군을 강아지처럼 대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다 하면서 마구잡이로 이제 불만을 성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시노부가
사스마번에 대해서도 마냥 온건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요시노부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속사정이 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시노부가 생각해보세요. 가뜩이나 사스마번 덕으로 자기가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막부 중신들은 사스마번을 굉장히 경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토번 못지않게 정말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요시노부가 사스마번한테 상당량의 지분을 제공을 해주면서 같은 협조자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은 누구를 컨트롤을 못하게 되냐면은 막부 중신들, 과거 이나오스케가 대거 영입시켰던 수권파 계열의 막부 중신들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그럼 이들을 다 쳐낼 것이냐? 그것도 힘들죠. 오랜 세월 동안 도쿠가 가문을 섬겼던 그야말로 원로 가문들인데 그러니 요시노부가 사스마번에 대해서도 좀 냉대를 하는 것도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나름의 이제 속사정이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수권파 사람 중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은 로주로 있었던 아베 마사토였습니다. 이 로주 아베 마사토는 요시노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로주 아베 마사토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미 이에모치 쇼군께서 19세가 되셨는데 그럼 이제 쇼군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데 아직도 요시노부가 정식으로 섭정도 아니면서 섭정 비스무리하게 행동을 하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요시노부의 권한을 회수를 해가지고 즉각 쇼군에게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865년 3월 이렇게 분기탱천했던 로주 아베 마사토는 4,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교토로 직접 달려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직접 요시노부의 교토 수의 총독직을 해임시키고 그를 에도로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황이 요시노부를 등에 업고서 에도 막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커트를 하겠다. 그리고 요시노부의 모든 권한을 회수를 해가지고 쇼군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교토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려면 갈 것이지 왜 또 4천의 병력을 이끌고 왔냐. 여차하면 이걸로 좀 이제 정치적 공갈 협박을 해볼 요량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교토는 요시노부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아베 마사토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적진 한복판에 들어간 건데 막상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는 하지만 그 군대를 가지고서 당장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천하가 보는 눈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아베 마사토도 군대로 위세를 한번 보인 다음에 조정에 있는 공경 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요시노부를 지금 현재 에도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 교토 수의직에서 해임을 시켜달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놈의 설득이 씨알도 안 먹혀요. 왜냐하면 교토 조정을 이미 요시노부가 철저하게 장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공경 귀족들은 죄다 요시노부 편이라는 거죠. 완전히 여기가 팬클럽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토 조정의 귀족들은 지금 만약 요시노부가 에도로 떠난다면은 일본 천하는 혼란에 빠질 게 분명하다. 누가 이 교토를 지키냐.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반드시 요시노부가 남아서 천황을 보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로주 아베 마사토는요. 교토 조정에 가가지고 협상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자, 결국 이제 조정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요시노부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계속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천황이 지금 쇼군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즉각 어떻게 해라? 에도로 귀환을 해라 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단판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아베 마사토는 여차하면 에도에서 이끌고 온 4천의 병마로 정치적 공갈이라도 좀 해볼 그런 요량이었는데 사실 요시노부가 보통 내기는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겁박이 쉽게 넘어갈 위인이 아니죠. 그래서 요시노부가 오히려 이렇게 치고 나와요. 당신들 잘 생각해라. 지금 에도를 그동안 사스마번과 조시번 이런 선한 웅번들이 장악해서 가지고 놀았는데 그거를 가까스로 우리 에도 막부가 탈환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이 판국에 내가 만약에 에도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에도 막부는 애써 장악한 교토의 장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정말 고약하지만 현재 교토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이 요시노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교토 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메이 천황까지 다 요시노부 팬이거든요. 그러니 요시노부를 빼놓고서는 이거
장악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마사토도 에도에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여기 와보니까 실감을 한 거예요. 아, 이 양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오히려 요시노부는 뭐라고 이제 역으로 치고 나오냐면은, 근데 아베 마사토 당신 말이야, 병력을 왜 끌고 왔어? 그렇게 병력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천황에 대한 불충한 행동 아니냐? 일본 천황가 도대체 뭐라고 이걸 지켜보겠냐? 불과 얼마 전에 조슈 애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근문의 변을 일으켰는데, 지금 그게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이 이렇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교토로 소란스럽게 하냐?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하면서 역으로 치고 나와요. 그제서야 이제 로주 아베 마사토는 아차 싶은 겁니다. 식은땀이 줄줄 나는 거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훅 가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로주 아베 마사토는 대답할 말이 궁색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요시노부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끌고 온 병마는 일단 교토 수비로 남겨둬라. 남겨두고 당신은 혼자 돌아가가지고 내 말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에도 마쿠의 중신들을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 저지른 이 실수를 넘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 근래에 조슈원에서 다시 또 내전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타카스키 신사쿠가 이끄는 도막파가 조슈 번정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슈원이 다시 또 좌막에서 도막으로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도마쿠는 다시 한번 조슈 원정을 단행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시노부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아예 그냥 천황의 명령대로 쇼군이 직접 교토로 상경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는 쇼군이 이제 후방에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휘권이 뭔가 좀 개판 5분 전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다이묘들이 딴 생각 못하게 확실하게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쇼군이 친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기세 좋게 교토로 출발했던 아베 마사토는 모양새 빠지게도 요시노부의 명령을 받들어 초라한 모습으로 에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에도로 돌아온 아베 마사토. 당연히 다른 이제 중신들이 뭐라고 했겠죠.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4천의 병만은 어떻게 하고 당신 혼자만 그렇게 왔냐? 그리고 요시노부 데리고 온다며 왜 혼자 왔어? 자, 그러자 아베 마사토가 오히려 이제 역정을 내요. 요새 이제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데 거꾸로 이제 요시노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에도마코 중신들을 대거 축출을 해버렸다는 거죠. 당신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내가 막상 가봐서 보니까 요시노부 아니면 교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현재 시국 자체가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쇼군께서 교토를 상경하는 게 맞기는 맞다.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만약에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있다. 싹 다 축출, 실각.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 아베 마사토가 요시노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에모치 쇼군의 상경과 조슈 친정이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모치 쇼군 상경에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쇼군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에모치 쇼군은 본래부터 병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골골거리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 무렵에는 굉장히 극심한 충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충치 같은 게 한번 생기면은 그 고통이 상당하잖아요. 저도 뭐 이제 작년에 사랑니가 충치가 한번 생겨가지고 발치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충치로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그거 말고는 충치를 앓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충치 앓은 사람들 보면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의학 기술로는 그 충치 다 긁어내고 뭐 땜빵하고 임플란트 끼고 그런 기법이라도 있긴 있는데 이 시대는 무슨 뭐 치료 방법이 있었겠냐 이거죠. 그러니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쇼군과 결혼했던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카즈노미야는 쇼군의 출정을 또 만류를 합니다.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지금 갔다가 큰 봉변이나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난 졸지에 청산 과부가 되지 않냐. 그거 안 된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직업이 쇼군이잖아요. 그죠? 쇼군이 하는 일 자체가 정의 대장군, 오랑캐를 토벌하는 대장군입니다. 오랑캐뿐만 아니라 누구도 토벌해야 되냐면은 반역자들도 토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아파도 가야지 어떻게 하냐. 이것이 쇼군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결국 출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에모치 쇼군도 나름대로 이제 뭔가 좀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에 나가서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말로는 이제 조슈 원정을 서둘러 끝내고 곧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자신의 사진 한 장을 기념으로 남겼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은 훗날 카즈노미야의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즈노미야가 죽는 순간까지 그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걸 보면은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맞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는데 제가 그거를 참 올려보고 싶었었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발견이 되면서 딱 꺼내 들자마자 이 사진이 무덤 밖에 공개하고 접촉을 하면서 곧바로 이제 훼손이 되는 바람에 이 사진이 순식간에 소실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865년 6월 이에모치 쇼군은 교토로 상경한 후에 다시 군을 이끌고 오사카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경해서 천황 만나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군을 이끌고서 오사카로 가서 오사카 쪽으로 나머지 이제 다이묘들도 전부 집결하라고 명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슈 정발의 준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요시노부는 오사카와 교토를 오가면서 조슈 정발을 위한 여러 재반 사항들을 총괄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슈 정발이 계속 이제 막이 오르고 있었던 거죠. 요시노부는 이번에야말로 조슈번의 숨통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도마파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세기를 박아야 된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 게 자기 손으로 자기 고향 사람들을 그렇게 요절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 저 꼴배기 싫은 조슈 놈들이야 이번에 확실하게 숨통을 끊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2차 조슈 원정은 한껏 무르익어 가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당시 조슈번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타카스키 신사쿠가 사카모토 료마의 중계를 받아서 영국의 글로벌 상의하고 뭔가 좀 싸워싸워 해보려고 했다가 이 양기지사들한테 좀 찍혀가지고 잠깐 좀 이제 피신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자, 근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현재 조슈번에서는 에도마쿠가 곧 자신들을 정발하러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첩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슈아에서 생각한 카드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서양 세력하고 손을 잡는 것은 뭔가 좀 그동안 자기들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분위기상 좀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최소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번하고 연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게 누구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